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10월 6일 목요일 장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다들 매매는 잘 하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잘못하면 매매가 좀 까다롭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공부한 걸 보여드리자면 저는 어제 미증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2% 넘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지수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제 증시를 보면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잔뜩 품은 채로 시작을 했다가 그 기대감이 점점 꺼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어제는. 그리고 이거는 마치 뭘 생각하는 거냐면 미국 증시가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미 포함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미증시가 떨어져 주지 않고 이렇게 그 보합권을 유지만 해줘도 이것 자체로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신호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공부한 거를 보면 자, 미국 감산 결국 200만 배럴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뭐 푸틴의 뭐 통제 확대 이러면서 영토 사인하면서 식량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많이 움직여졌었고요. 그 보시면은 딱 보면 이게 끝이에요. 평소와 다르게 섹터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관심 섹터를 고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끌리는 뉴스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어제 미증시가 보합권으로 된 걸 보고 오늘 증시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뽑을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었어요. 한국 석유나 뭐 이렇게 뭐 배럴 감산해서 그리고 또 식량주도 마찬가지 원자재죠. 이게 어제 시간 외에서 원자재들이 강하게 간 것들이 이 원료주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는 거에서 도움을 많이 줬을 거예요. 둘이 연관이 있어요. 원자재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오늘 지수는 별로 빠질 것 같지 않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은 제가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갭이 많이 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것이고 오늘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 이 두 섹터들은 뭐 식량주든 아니면 에너지주들 뭐 이게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시초가 부근이 고가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갔던 식량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간 종목은 대주산업이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가장 고가였죠. 그리고 뭐 원유주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아주 뭐 1, 2분 그때 올라간 거 빼고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뭐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져야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할 거고 그 원인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뭐 감산 관련돼서 혹은 러시아 전쟁 리스크 이런 걸로 볼 거기 때문에 그때서야 좀 관심을 많이 받을 텐데 애초에 지수가 올라 버리면은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부각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별거 없었죠. 뉴스는 별거 없고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 그 지수가 오르면서 공포심이 없는 걸 확인이 됐으면 사람들은 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살만한 뉴스가 있지 않아요. 다들 새로운 뉴스가 없다 보니 오늘 장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재탕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갈 때 특징주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는데 이미 며칠 전 혹은 뭐 몇 주 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부각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줬었어요. 아침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오토엔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 친구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제가 오늘 굳이 매매를 했다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종목이 가장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이 갔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며칠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여기서도 내년 1월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도 지금 이미 어제 나왔던 거죠. 어제 나왔던 거고 이것도 1월부터 그리고 뭐 내년 1월 이런 뉴스가 사실 며칠 전부터 나왔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미 6일 전, 일주일 전에도 나왔죠.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범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이 뉴스는 사실 전혀 새로운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트가 왜 그렇게 올라가기 좋은 차트인지.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새로운 게 없고 이 친구는 차트는 굉장히 좋다. 올라가기 좋은 차트이고 그리고 뭐 뉴스 뭐 재탕이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변동성은 굉장히 쉽게 올라가주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10월 4일도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중고차 뭐 제가 이날을 그 장 리뷰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 친구는 중고차 현대 중고차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와주면은 시장이 공포감이 많지 않으면 웬만하면 자주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중고차 관련해서 얘가 엄청 강하게 움직여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잡히고 시장이 빠지지 않고 공포감이 있으면은 쉽게 많이 이렇게 확 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재탕이다 보니까 비중은 많이 실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매매는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재탕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한 걸 보면은 미코도 마찬가지였고 뭐 되게 많았어요. 뭐 무림도 마찬가지였고 라운테크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이미 나왔던 뉴스를 굉장히 특징주 뉴스를 잘 적으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VI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장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탕인 걸 아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비중을 강하게 실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돈이 오늘 장을 보면 어떤 한 메인 섹터가 정해지고 테마가 정해지고 그 섹터가 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양상이 나오진 않았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개별주로서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정반대로 돈이 좀 퍼진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제는 이게 10% 이상 올랐던 종목의 개수가 28개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51개 이런 걸 보면은 그 오른 종목들의 성격을 봐도 다 제각각이에요. 웬만하면 다 개별주들이고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경우는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장은 가급적이면 오전에 9시 뭐 5분 10분 안에 빨리빨리 매매 끝내고 수익을 봤으면 장에 좀 돈이 퍼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매매를 멈추는 게 가장 전략적인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중에 어떤 큰 이벤트가 나와서 돈이 딱 갑자기 흡수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그냥 지켜보다가 매매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거 생기면 그때만 매매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당일 매매는 쉽지 않았다. 당일 매매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특히 최근에 테마주로서 좀 강하게 움직여준 친구들은 더더욱 잘 가준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휩쓸리기 좋은 장이었어가지고 당일 매매는 그렇게 난이도가 쉽다기보다는 뭐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좀 애매모호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을 그날 복귀할 때는 그날 그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복귀를 하시다 보면은 기억이 더 잘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귀를 하면은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자신에게 맞는 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기에게 맞는 장이 보일 때는 그때 베팅을 하면서 수익금을 좀 많이 챙기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성비 좋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렇게 짧게 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